네, 안녕하세요. 고졸수학 10강 기초강의 오늘은 제 7번째. 오늘 할 내용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직설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로서 원의 방정식,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과정 순서상으로는 이제 2차 함수가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다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 이전이 되겠지만, 오늘 제가 어떻게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2차 함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로 실제적으로 나오는 2차 함수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찾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따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차 함수가 어떤 녀석인지는 간단하게 알아야겠죠. 자, 2차 함수 첫 번째 2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하면은 y는 ax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항이 있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인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좌표평면에 있었을 때 당연하겠지만 이제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그래프가 될 텐데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서도 여기 이제 축과 만나는 가장 지금 제가 A가 양수일 때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때 축과 만나는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고요.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 자체를 이제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 포물선 이 꼭지점과 이제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만나게 되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이제 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축을 기준으로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축을 기준으로 양쪽에 길이가 같은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 대칭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축이랑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는 말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y는 ax 제곱이었다면은 일반적인 형태는 보통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역시 이때도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모양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는 뭐 조금 이따가 그리도록 하고 이 모양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바로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2차 함수에 대해서 꼭지점과 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a가 양수이냐 혹은 음수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안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2차 함수 꼭지점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꼭지점 찾기 플러스 이제 축과 꼭지점을 찾는 것,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번 단원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결국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찾으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축과 가장 가까운 값과 축과 가장 먼 쪽에 있는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됩니다. 뭐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조금 이따 얘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축과 가장 가까운 x값은 뭐고 축과 가장 먼 x값은 뭔지 알아야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 즉 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축과 그죠? 더하기 축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꼭지점과 축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 써져 있듯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꼴로 이렇게 2차 함수식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꼴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기본적인 표준형이 어떤 a의 x제곱에서부터 잘 보시면은 x 대신에 x-p가 대입되어 있고 q를 넘겨보면 y 대신에 y-q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맨 처음 얘기했던 그래프에 다시 할게요. 표준형이 이제 y는 a의 x제곱꼴인데 여기 보시면은 x 대신에 x-p 그 다음에 q를 넘겼다고 생각하면은 q 대신에 y 대신에 y-q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저번 시간에 했던 평행이동 부분에서 보자면은 y는 a의 x제곱에서부터 어떻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거든요. 평행이동한 그러한 그래프가 이제 위에 보시는 y는 a x-p의 제곱 더하기 q꼴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모양에서 꼭지점이 뭐였냐? 원래 모양에서 꼭지점이 여기 나와 있듯이 0,0이었어요. 원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 꼭지점은 p, q가 되겠죠. 그죠?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그 숫자만큼 바로 더해주는 거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는 축은 보면은 원래 이게 축이었단 말이죠. 축은 보면은 원래 x는 0이었었어요. 그런데 얘가 바뀌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니까 축은 x는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 이것도 역시 x 대신에 x-p가 대입되니까 p가 넘어와서 x는 p가 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은 x는 p고 꼭지점은 p, q인 2차 함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꼭지점과 축을 찾기가 쉽죠. 그죠? 여기 적혀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요. 그럼 이 경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경우가 보시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로 나와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일반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형태를 바로 첫 번째 모양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A, B, C 꼴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시간도 시간이고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통해서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예시를 통해서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적었던 예시 중에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이 녀석일 때 이때 꼭지점과 축을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여기 꼭지점만 나와있지만 꼭지점과 축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하려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위에 모여있는 이 모양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어떤 1차식의 제곱 형태의 이 모양을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데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양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에서도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상수항은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자, y는 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상수항에 뭐가 있으면은 이 녀석이 완전 제곱꼴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4가 있을 때 완전 제곱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해놓고 5가 되려면 플러스 1이 더 있어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완전 제곱식. 자, 뭐 이건 인수분해를 한다고 쳐도 그죠? x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똑같이 되죠. 그죠? 똑같이 되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써서 주면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위의 모양처럼 바뀌었단 말이죠. 이때 a는 1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결과적으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꼭지점은 지금 보면은 원래는 y는 x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2,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은 x 값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죠? 축은 x는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보면은 뭐 그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 한 개만 더 해보면 밑에 있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것도 한 번만 더 해보면 y는 이제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 녀석을 보면은 이 녀석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y는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 1이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3을 더해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저 계산해주면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그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1,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축은 x는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축과 꼭지점을 찾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두 개 그냥 예시를 통해서 바로 그냥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드는 부분에서 인수분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방법을.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래 뭐 어쨌든 간에 꼭지점 찾는 게 이런 방법이라는 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실질적으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자, 그것도 역시나 제가 실제적으로 여기 이 예시 적어놨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제가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각각 예시를 적어놨죠. 그죠? 이 예시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예시를 일단 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가 굳이 더 쓰지 않을게요. 자,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일 때 이건 써야겠다. x가 1부터 4까지고 그 다음에 함수식이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일 때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한번 보면은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y는 일단 이 식을 한번 봅시다. y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자, 원래라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였는데 x축 방향은 2만큼, y축 방향은 1만큼 즉
꼭지점이 원래는 0,1 꼭지점이었는데 원래는 0,1 꼭지점이었는데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1만큼 즉 2,1이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x는 2가 바로 축인 이러한 그래프일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은 x가 1일 때부터 4일 때까지거든요. x가 1부터 4까지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여기 이만큼의 그래프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최대값 최소값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대값 최소값 결국은 함수값에서 가장 작은 값과 함수값에서 가장 큰 값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값이라고 하면 뭐예요? y값이죠. y값. 그러니까 y 위아래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 그다음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죠? 여기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일 때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누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식으로서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가장 낮을 때를 보니까 언제일 때요? x가 2일 때, 즉 꼭지점일 때죠, 그죠? 꼭지점일 때, 즉 최소값은 언제일 때? x가 2일 때라는 거야. x가 2일 때. 이때 최소값은 x는 2를 대입해 보면은 2-2는 0. 그러면은 y는 1, 즉 1이 최소값이라는 거야. 1. 그 다음에 최대값은 뭐가? x가 축 2에서 가장 먼 x가 언제일 때? 4일 때. x가 4일 때 넣어보면은 4를 여기다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2, 즉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5인 그러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최대값은 1이고 최대값은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때도 한번 문제를 보면은 x의 범위는 -2부터 3까지 그 다음에 y는 -2에 x-1의 제곱 x 플러스 1인가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면 얘도 먼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보니까 원래는 y는 -2의 x 제곱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간 그러한 그래프일 테니까 그려보면 즉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1,4가 4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그리고 축은 x는 -1이 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범위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2부터 3까지래요. 일단 제가 임의를 이렇게 잡았는데 자, 뭐 이 정도까지래요. 자, 이랬을 때 보면은 이만큼의 범위가 즉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범위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최대값은 여기일 거고요. 그다음 가장 낮은 최소값은 모르겠지만 뭐 여기일 거예요, 그죠? 해가지고 한번 직접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최대값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값일 때를 보니까 어디일 때요? 가장 볼록할 때, 즉 꼭지점일 때죠, 그죠? 그러면은 최대값 먼저 써보면 최대값은 뭐가? x가 -1일 때 -1일 때 집어넣어보면 이만큼 사라져서 4가 최대값일 거고요.
최소값은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x가 몇일 때? 3일 때. 최소값은 x가 3일 때. x가 3일 때 직접 넣어서 계산해주면 자 4의 제곱 하니까 16에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2에서 4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8. 즉 그림보다 훨씬 더 내려가야겠네요, 그죠?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문제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든 문제도 항상 이 축, 그다음 꼭지점이 이 범위 내에 있는 그러한 경우만 제가 다뤘었는데 혹시나 조금 더 어렵게 한다고 하면은 그죠? 축이나 꼭지점이 바깥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프를 치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범위에서 축과 꼭지점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뤄봤는데 간단하게만 다뤄봤는데 네, 일단 뭐 한번 이제 마무리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 자 일단 2차 함수 자체는 보시는 것 같이 y는 ax 제곱꼴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지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나 혹은 y는 a 곱하기 x-b의 제곱 더하기 q꼴이 일반적으로 보통 나와 있는 형태예요. 이 모양일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결국은 핵심적인 꼭지점과 축을 찾는 게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왜냐? 거기일 때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일 때가 가장 많으니까 축을 알아야지. 축과 가장 가까운 것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 그 다음 그 반대는 그죠?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할게요. 결과적으로 꼭지점과 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A가 0보다 클 때는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 그 다음 축과 가장 멀어질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 그 다음 꼭지점에서 축에서 가장 먼 x값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꼭지점과 축을 찾는 방법은 만약에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꼴로 나와 있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p값이랑 q값 그대로 꼭지점과 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일반형 모양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나와 있다면은 여기처럼 첫 번째 모양을 바꿔서 이후에 꼭지점과 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조금 여기가 귀찮긴 하지만 이 변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 즉 a라고 하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개수죠, 그죠? 여기 개수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축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고 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축과 가장 가까운, 여기서는 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축과 가장 가까운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x는 2에서 가장 먼 4가 최대값을 가질 x값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는 최대값 위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축과 가장 가까운 부분일수록 값이 높고 축과 멀어진 값일수록 그 함수 값은 작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지금 여기서도 제가 축을 포함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 4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축과 가장 멀어진 3일 때가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28로 최소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꼭지점과 축을 구하시고 축과 가장 가까운 값과 가장 먼 값은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따가 실제적으로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도 실제 기출문제 3가지를 한번 가져와서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정의역이 잠시만요. 노란색이 어딨지?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래요. 0부터 2까지는 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의 최대값은 m,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때 대문자 m 빼기 소문자 m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이 녀석도 보면 어떻습니까? y는 x제곱이 기본 형태인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들어보면 아마도 1 그만큼 평행 이동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0부터 2까지래요. 0부터 2까지래요.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우리가 해야 될 범위인데 보면은 가장 작은 그러니까 최대값 먼저군요. 최대값 먼저 보면은 축에서 축과 꼭지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작은 값을 가지니까 축과 가장 먼 값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최대값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될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축과 가장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인데 지금 축인 x는 0이 보면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축일 때 꼭지점이 가장 작은 값에 해당되니까 최소값은 x가 0일 때일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x가 2일 때와 0일 때의 값을 구해보면 흰색으로 할게요. 최대값 낮은 같은 경우는 아까 x가 2일 때니까 y는 x에다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2의 제곱 더하기 1. 즉 계산해 주니까 뭐가 나와요?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최대값이 그냥 5라는 거야. m.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 세문자 m은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죠. 그죠? 즉 y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 더하기 1. 그럼 이거 그냥 0이니까 1이 최소값일 때죠. 그러면은 대문자 m이 5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m이 1이니까 두 개를 빼주면 답은 그죠? 4번인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자 2차 함수 보니까 y는 x-1과 x-5를 곱한 모양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밑에도 한 번 더 쓰면 x-1, x-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최소값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나올 수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때 보면은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값은 물어봤는데 범위가 없죠, 그죠? 범위가 일단 없어요. 범위가 없어. 범위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딱 이미 아시겠지만 맨 앞에 2차항의 개수가 1로 0보다 크죠. 즉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거라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도 최소값은 바로 이 꼭지점일 때가 된다는 말이죠. 범위가 지금 안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y는 x-1 곱하기 x-5를 그대로 전개해서 전개를 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을 알 수 있는 모양인 x-3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근데 이건 제가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x가 1일 때 0이 되고 그다음 5일 때 0이 돼요. 하지만 2차 함수는 제가 첫 번째 말했듯이 축을 기준으로 서로 선 대칭 모양의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축을 기준으로 1일 때와 x가 1일 때와 그 다음에 축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죠? 축을 1일 때와 5일 때. 자, 여기는 원점이 아니니까요. 1일 때와 5일 때 함수값이 0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축은 뭔지 몰라도 1과 5 사이 값, 즉 x가 3일 때 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시나 최소값은 x가 3일 때
즉 축일 때 x가 축에 있는 값일 때 꼭지점으로 가장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굳이 이걸 이렇게 고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식에다가 뭐를 x는 3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꼭지점으로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대입해보면 y는 3 빼기 1, 그 다음에 3 빼기 5, 즉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실제로 마이너스 4가 나고 여기서 꼭지점이었던 3, 마이너스 4에서의 y좌표 값이랑도 같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풀든 아니면은 1과 5 사이에 축일 때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고 해서 풀든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4, 3번으로 나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정의역이 보니까 0부터 3까지일 때 함수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면은 자, 일단 그래프가 다 주어졌어요, 그죠? x가 1일 때가 지금 축이에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축에서 가장 먼 x값일 때의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면 축이 1이니까 1에서 가장 먼 곳은 지금 x가 3일 때겠죠, 그죠? 그러면은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뭐를 x는 3을 대입해 주는 거죠. 대입해서 해주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y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y는 3, 즉 최대값은 3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바꿔놓고 말해서 지금 보면 그래프가 제가 이게 점선이랑 실선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선이 보면 이렇게까지 그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그림만 봐도 가장 최대값, 즉 함수가 위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여기죠, 그죠? 여기 그림에서 이미 3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안 해도 보시면은 그냥 답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즉 3이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 문제만 풀어봤는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범위를 주고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저 2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최소값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즉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때는 최대값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꼭지점일 때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그림에서 아예 답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시고 제가 나눠둔 프린트에서 잘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